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며 느낀 점과 이곳의 추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블루모스크를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을 종료했다. 박물관, 미술관 등이 휴무여서 딱히 볼 수 있는 게 없었다. 몇 년째 일을 안 해서 한국에서 출발 전 5월 1일이 노동절인 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노동이라면 우선 육체노동을 기본으로 많이 쳐줘도 제조업인데 노동절을 확실히 지키는 업종은 은행, 공기업 등이고 정작 하루 쉬고 싶은 주 야간 교대로 일하는 곳은 휴무 때 출근 안 하는 업체가 업무 복귀 때 미뤄진 일정을 당기기 위해 휴무전 오더를 내리고 가기 때문에 특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서비스업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휴일 대목장사로 더 바쁘다. 그래서 좀 멀지만 관광객은 가지 않고 현지인만 오는 스타시티 아울렛에 구경 갔다. 한동안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하다가 더 나은 가성비를 찾아 온라인 쇼핑으로 바꾼 뒤 처음 온 곳이었는데 터키엔 폴로가 싸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도 아니면서 확인차 겸사겸사 와봤는데 의류와 신발류는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고 유명 브랜드 제품은 더 비싸 보였다. 할인폭도 크지 않았고 언뜻 보기에 제품의 수준도 낮아 보였다. 다이소급 일반 생활용품 중 몇몇은 더 비싸기까지 했다. 물가가 낮아 보이는 건 식음료이고 특히 눈에 띄는 건 과당류인데 음주 대신 주전부리를 즐기는 탓인 듯하다. 색다른 디자인이 몇 개 눈에 들고 특별한 건 없었는데 잿더리나 차 만드는 것들 정도가 색다르다 할까? 이것도 인건비가 낮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독일과 교류가 많은지 삼성과 LG는 눈에 안 보이고 지멘스만 보인다. 세계를 주름 잡는다는 삼성폰도 어떤 아줌마가 쓰는 걸 한번 봤다. 우리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되는 편이라 한적하게 식사를 하며 부모님이 이놈은 뭘 먹고 사나 걱정할까봐 먹방도 찍어보냈다. 카메라 위치를 못 잡아 제대로 못 찍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먹방도 쉽지 않았다. 쉬운 게 없다. 유튜브로 1000만 팔로워가 있다는 건 정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매출에 비해 가게에 사람이 많은 건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탓인지 저래서 답이 나올까? 한때 작게 회사를 경영해본 경험 3 궁금했다. 일하는 사람이 엄청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가 안 된다. 지금 있는 곳도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다. 종종 가는 종로의 백반집 사장님은 혼자서 100명 가까운 손님들을 단 점심시간만으로도 해치우는데 이젠 웬만큼 일상처럼 다니는데 아직 버스 탈 때 정류장 찾는 게 익숙지를 않아 구글 지도로 딱 맞게 찾아가 있어도 탈 버스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나갔다고 안내가 나왔다. 처음처럼 왜 안 오지 궁금해하며 더 기다리지 않고 이젠 바로 다른 버스 정류장을 찾는데 어쩔 땐 헤매다가 공사 중인 진창길을 지나기도 한다. 이럴 때 기분은 묘하다. 하지만 소뒷걸음질하다 쥐잡는 격으로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프리스타일 여행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 뭐 하나 건진 것도 없이 바로 집에 돌아오기도 뭐해서 여행 책자에 나오는 카모도스 계단길이란 곳으로 갔다. 가는 도중 휴일이면 여지없이 도로가 꽉 막히는데 차에서 졸아도 지나칠 리가 없다. 집을 지나가는 길이라 내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목적지 변경 없이 쭉 갔고 쭉 막혀서 쭉 졸았는데도 제자리였다. 차에서 조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차라리 내려서 걸어갔더니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행지에서도 나온 그 계단은 육교 하나 높이도 안 돼서 2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드라마 덕에 유명해진 남산 삼순이 계단보단 이쁘긴 했다. 산에서 올라간 길로 내려오면 재미없듯이 다른 길로 돌아오는데 그라피트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 유명인들의 얼굴 그림이 있었다. 너무 평범한 거리인데도 달라 보였다. 내일 먼 곳을 떠나기 전 익숙해진 숙소에서 빨래도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가려는데 버스는 제자리였고 간신히 움직였는데 종점이니 다시 내려서 타라고 했다. 다시 내렸고 다시 탈 때까지 시간은 30분. 다시 돌아오는 길에 쏟은 시간은 또 30분. 20분 거릴 1시간이 더 걸려서 왔다. 환승센터에 아무리 많은 사람과 차가 있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혼잡함이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고 나도 그랬다. 생체 시계가 느려진 탓에 좋은 점은 지나간 버스에 다음에 올 버스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이다. 멈춘 고장난 벽시계보단 낫다.
땀 꽤나 흘려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저번에 먹고 숙면을 이끌어낸 타이국수를 먹으러 갔다. 저번과 다르게 가게엔 테이블 하나만 있고 손님은 없고 나머진 뭐하는 사람인지 그냥 떠들고 있었다. 타지에서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인가 보다. 저번에 국수가 좀 적었다고 국수만 더 달라고 하니 못 알아듣고 고기랑 피쉬볼을 추가로 더 넣고 국수는 별로 추가도 되지 않은 채로 나왔다. 속으로 보나마나 추가 비용이 나올 텐데 생각하며 먹으니 맛도 별로고 애가 우는 바람에 정신도 없었다. 생일 잔치한 그날과 달리 분위기도 모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번에 현금을 못 내서 현금까지 가져와 값을 치르는데 얼마냐고 하니 150리라 딱 1.5배다. 우리나라 짜장면집 곱빼기는 20% 이상 안 넘는 게 불문율인데 여긴 냉면집 사리 추가 가격으로 받았다. 주는 대로 먹으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새삼 다시 떠올랐다. 엄마는 항상 옳다. 남은 맥주도 떠나기 전 해치울겸 낮이나 밤이나 집 앞 손님들이 들끓는 피자집에서 지름 13cm 되는 피자 2개를 샀다. 31이라 좀 전에 먹은 국수랑 비교하면 거저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현지에선 현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다른 법은 잘 따라서 무단횡단은 자연스럽게 한다. 내일 밤차를 타려면 체크아웃 후 8시간 정도가 남는다. 어떻게 보낼지 아예 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갈래도 바다가 있어 안 되고 바닷가 벤치에서 흘러간 세월 돌이켜볼까나 어디 스타벅스 가서 스타디 카페 스타일로 한번 진상을 펴볼까? 준비 안 된 다음 목적지 조사나 하지. 오늘처럼 시간은 잘 흘러갈 거다. 참고 국내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써서 10기가가 얼만큼인지 몰라. 와이파이존이 아니면 조심해서 썼고 그래도 몰라서 몇 개를 더 사왔다. 유심값에 우리나라 통신료를 비교하면 물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 통신료는 많이 비싸다. 동영상 시청만 아니고 정보 검색만으로는 10기가는 부족하지 않다. 해외에서 휴대폰은 지갑보다 소중하다. 오늘은 체크아웃하는 날. 다음 목적지는 9시 45분 밤차로 밤새 달려 6시 45분에 도착할 괴레메로, 거리 730km의 기녀정이다. 늦은 차 시간에 체크아웃을 최대한으로 길게 버텼다. 오후 1시가 지정된 시간이었지만 체크아웃 방법이 그냥 키만 쓰던 방에 놔두면 되는 거여서 마음만 먹으면 더 있을 수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나섰다. 내 모토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번 여행도 좋은 것보다 편안함이 첫 번째였다. 올 때 나누어 들었던 보조 가방을 캐리어에 구겨 넣으니 가방은 만삭이 되어 오늘 내일 했다. 가방 선전엔 방탄섬유라고 했으니 겁없이 힘주어 없는 공간을 만들다. 지퍼는 방탄이 아닌데 생각이 들어 소심해졌고 한 번에 끝내는 버릇을 자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라스푸티차를 지나는 전차처럼 조심조심 잠궜다. 엄청난 할인으로 산 거지만 직장인들의 이템인 가방이라 믿음만은 충만했다. 넣다 보온병은 못 넣어 카라비너로 손잡이에 걸었다. 남대문에서 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5,000원에 샀는데 만원 이상 싼 게 검색됐었던 거였다. 물론 쓰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배송비 포함되면 그 정도 차이는 아니다. 등등으로 어루만져봤지만 효과는 적었고 빨리 쓰다가 잊어버려라는 마음으로 실컷 쓰고 다녔고 이번에도 짐일 텐데 반신반의하며 가져왔다. 방금 가방에 걸고 나니 색깔 매칭이 자연스러웠다. 드디어 이놈과 화해를 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말이 있는 듯이 짐이 많으면 참 힘들다. 내 작은 짐만 들어도 힘든데 딸린 식솔까지 짊어진 이들의 존경을 표합니다. 내 비록 홀가분하지만 때론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고 싶답니다. 잠시 손가락 보호 차원에서 쉬고 있는데 마호병을 들고 차를 파는 사람들이 연신 돌아다녀 한 잔 주문했다. 이번엔 룰넘버원 하우머치를 적용했고 손가락 8개를 펼쳤다. 요즘 자판기 커피값은 모르지만 믹스커피보다 낫다고 볼 수 없는데 전망 많은 제주도 중문단지 어느 호텔 못지않다. 무거운 캐리어 들고 다니며 관람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제부터 버스 출발까지 긴 시간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페북으로 단상을 정리하다 보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다. 티베격 언중 걱정해서 걱정이 풀리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가끔 이런 작은 일에도 맞아 들어간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가사로 많은 이들을 잠시나마 위로했듯이 다시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차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까마득해 버스터미널까지 쉬엄쉬엄 천천히 다가가는데 오늘따라 제때 오는 트램과 최소 15분 간격인 페리도 몇 분 기다리지 않아 도착을 한다. 예전에 방송 중간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 기행이란 프로를 보면 햇볕 좋은 공원에 한참을 앉아있는 유러피언처럼 나도 그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초로의 사나이도 수십 분 동안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난 페북으로 여삼추가 일각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은 정말 무념무상으로 있었다. 국가대표급 시간 보내기 선수인 내가 졌다. 배를 타고 배전에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세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는데 옆 여학생이 슬쩍 자리를 비워줬다. 같이 탄 남학생이 무서워 발만 살짝 찍었다. 선착장에 내릴 때 문을 열어주니 고맙다고 하며 옆에 있는 여친이 한국어를 한다며 말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기에 본토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딱 보니 뿔테 안경 쓴 모범생처럼 보였는데 영어도 잘하는 듯 보여. 어디 출신이냐 물으니 터키 출신이라기에 튀르키예로 국명이 바뀌지 않았냐 물으며 난 아직 익숙해지지 않는다니 자기네도 아직 익숙치 않단다. 두 여학생이 귀여워 디저트라도 사주며 터키에 대한 진면을 진솔히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옆 남학생이 싫어할까봐 그만뒀다. 선거를 앞뒀는지 우리랑 비슷하게 확성기 틀어놓고 전단지를 돌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게도 전화기에 웃으니 본인도 웃는다. 이스탄불을 떠나며 간단히 관광지를 추천하자면 원탑은 성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이며 유료 관광지 중에선 돌마바흐체 궁전이다. 돌마바흐체는 3시간 일정으로 왕궁 하렘 미술관을 보는 걸 추천하는데 욕심이 있어 더 많이 보고 싶으면 앞세 곳은 마지막에 보길 추천한다. 폭우가 크게 될 일은 없지만 나같이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각박한 사람들은 우선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뒤엔 한국말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럼 아주 밋밋할 수 있지만 다 좋을 순 없는 것 아닌가? 모스크 입장 시 여성들은 스카프가 필요한데 불편하면 후드티 하나로 자연 해결되고 그도 없으면 겉옷이라도 두르면 상관없다. 남이 쓰던 것도 개의치 않으면 모스크에서 빌려주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여배우같이 스카프 하나 사서 기념품도 되고 멋을 내보는 것도 멋지지 않나? 가격도 안 비싸다. 커미션 받은 것 없이 알리노니 경계심 없이 참조하기 바란다.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쇼핑도 좋아하면 이스탄불이 마지막 일정으로 잡으면 좋을 듯. 12박 13일에 반풍수 방랑자의 말이니 흘려들어라는 내 친구놈 촌철살인자의 말을 듣는 것도 좋으리라.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폭탄 테러 무서워서 주저하는 짓은 안 하길 바란다. 여러분, 이스탄불에서의 여행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면 제가 이야기한 이 경험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로 정해놓았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